자, 이번에는 마지막 작품이죠. 이번 시험 범위에 박성원의 델러웨이의 창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도 작품 해설을 통해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어떤 모습? 현대인은 어떤 모습? 자,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가 봐. 그러면 이 델러웨이의 창이라는 제목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해보자. 작중화자는 자신의 집에 세든 남자로부터 델러웨이라는 사진작가에 대해 알게 된 후, 이게 사진작가의 이름이구나. 그다음 봅시다. 후부터 그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지만 마침내 델러웨이가 가상의 인물, 즉 실존하는 인물, 진짜 인물이 아니라고 가상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델러웨이의 존재를 믿었던 것은 대중적 일반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TV에서 말하고 있고 잡지에 나오면 그 TV와 잡지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100% 사실일 거라고 믿는 거, 그치? 그것 때문이다. 잠깐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에 일심을 놓으며 참된 실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자, 봐봐. 이 장면 델러웨이의 책이라는 건 이 델러웨이라고 말했잖아. 사진작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지? 가상의 인물이야. 이게 만약의 경우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필러 내지는 어떠한 창이라고 봅시다. 창문, 유리창이라고 볼게요. 이 델러웨이라는 유리창을 통해서 진실이 아니고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화자는 뭐였어? 화자는 델러웨이라고 하는 인물, 가짜로 나타난 가상의 인물인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 실존 인물인 줄 알고 착각했었잖아. 그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 거지. 확인되니? 그것도 거짓된 위선의 창. 확인되니?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다시. 학습활동 볼게요. 자, 작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짚어갈게. 2번과 3번 보자. 작품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래. 그래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뭐가 말하는 거지? 현대사회야, 현대사회. 그치? 자, 두 번째. 작품의 문학사적 맥락을 이해하래. 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의 역사, 즉, 문학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의 맥락을 이해해보자고. 확인되니? 자, 가보도록 합시다. 소단원 학습 목표의 학습 안내야. 자, 문학의 사회 문화적 맥락, 아까 말했다, 그치? 자, 보자. 작품을 둘러싼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문제 속에서 나타난다. 개화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의 사회적 상황 혹은 고급 문화, 민족문화, 대중문화 등의 다양한 문화 현상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가보자. 문학의 문학사전을 가보자. 특정 시대의 문학적 특징과 이것의 통시적 영향관계, 작가나 흥이 지닌 문학적 의미, 갈래의 변천사 등을 포함해서 모더니즘,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문예사조나 청문파 등의 문학 유파의 생성과 소멸 역시 문학사적 맥락과 하나가 된다. 이 작품도 그러한 속에 있다라는 거지. 자, 봅시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 봅시다. 작품. 아까 우리 작품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과 진실이 분명하지 않은 현실이야. 확인돼요? 자, 이게 언제야? 요 근래예요. 현대야, 그치? 자, 갑니다. 작품의 소재가 뭔가 보자. 도시의 야경, 창, 델러웨이, 아까 말했잖아. 델러웨이의 창이 제목이라고 보자. 창을 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을 반영한대. 봐봐. 자, 화자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됐나봐. 봐봐. 화자는 델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고 그걸 진실로 믿다 보니까 그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처럼 화자는 바라보려고 하는 게 이 델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봐봐. 공통점과 그것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보자. 겁니다. 등장인물은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가볼게요. 자,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약 창이 없다면 사람의 벽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고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말한 걸 이용해서 보자. 아까 말했다시피 델러웨이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델러웨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층으로 새로 이사온 젊은 사내 때문이었다. 2층에는 그동안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필요했던 암실과 작업실이다. 그럼 암실이 뭐 하는 거지? 사진 인화하는 거, 그치? 그 공간. 자, 갑니다. 하지만 살림살이에도 충분한 공간을 취미 생활 때문에 놀리기에는 아까운 감도 없지 않았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뭐 하더라고? 새를 놓기로 했다. 암실과 작업실을 지하로 옮긴 나는 장판과 도배를 새로 했고, 새를 놓는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간단한 이삿짐을 가진 한 사내가 줬다. 이 사내가 누구야?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고 나에게 얘기했던 거지. 가보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신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홀로 위치해 있었는데 한정하겠다. 그치? 가보자. 시내와 거리가 멀어져 있지 반은 쉽게 나가는데 사람이 즉 유동인 거 말고 중심지부터 멀어지면 집값은 싸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치? 자, 그러나 장마 같지도 않던 장마가 끝날 무렵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멋지다는 이유로 한 사내가 이사를 왔다. 야, 이거 봐. 야경이 멋지다고. 아,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속세로부터 도시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사내는 이 부근에 왔다가 서울로 가는 길을 잃고 이곳을 헤매는데 길을 찾기보다는 야경에 반해 동틀무렵까지 앉아있다가 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다는 이곳을 자주 들렀고 그러다가 우연히 광고를 보았다고 했다. 아, 이곳을 마음에 들었었구나. 사내가 가계약이 뭐야? 진짜 계약이 아니라 이부라는 구두계약 같은 거. 자, 가계약을 하고 저 꼭 이사 올게요. 딴 사람이 주지 마세요라고 가계약을 하고 간 그날 나는 사내를 배웅하면서 야경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사내가 감탄하는 야경을 찾을 수 없다. 즉 내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옷 사이는 나를 잘 간 칼처럼 번뜩이게 됐지만 아래 위로 또는 좌우로 단조롭게 방전되고 있어 자유롭지 않아 보였다. 또 멀뚱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은 오징어잡이 배이 늘어선 전구처럼 허리만당하게 보일 뿐이었다. 내게는 그닥 예뻐 보이지 않는 환경이야. 많은 사람들이 발광을 찬양하며 아치랑거리는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빛에 반사되어 허옇게 들뜬 얼굴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 대한 꼭 유령 같았다. 뭉청 잘려나간 게시판의 광고지처럼 해진 옷을 입고 어둠을 탈색힌 강렬한 빛의 불처럼 떠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반상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즉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지? 사내의 이삿짐은 그가 몰고 다니는 4륜 구동에 알맞게 들어가 있어. 분위기니 그닥 많지 않은 살림거리야. 그지? 냉동칸과 냉장칸이 함께 있는 소형 냉장고를 같이 들어준 것 말고는 힘쓸 만한 짐이라고는 없었다. 즉 살림도가 그닥 많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사내의 여행용 가방, 아마도 사내에 옷까지가 들어있을 듯한 을 내려놓으면서 하다못해 텔레비전도 없는 이삿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단촐해요? 그러자 사내는 과장된 흑감새에 웃으면서 무언가를 거들고 있다. 그것은 가느다란 긴 원통에 숨겨져 있었는데 사장은 원통의 가운데 부분을 잡아당기는 듯한 듯다. 그러자 꼭 지도가 펼쳐지는 것처럼 백색의 전지가 펼쳐졌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미술하는 사람들 뒤에 이렇게 동그란 통 메고 다니죠? 그거 가보자. 이건 일종의 스크린이에요. 저기 슬라이드처럼 생긴 기계 있죠? 저것이 새로 나온 액정 빔인데 방송은 물론 DVD까지 볼 수 있는 최신형이에요. 그러면서 사장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나는 손을 가로저으며 그만뒀다. 귀찮은 거야, 그치? 자, 암산이 빠른 주판 세대이니 그런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아이고 됐어. 그러자 사내는 시큰둥하게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툭 쳤다. 미처 몰라본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식으로 이삿짐을 모두 풀어놓은 사내의 방은 아주 넓어 보였다. 내가 사용하던 책상 위에 노트북과 최신형 스캐너가 놓여진 것 말고는 마치 빈방 그대로인 듯했다. 사내는 책상 서랍을 세차게 열고 닫았는데 그 모습을 꼭 불결한 무엇이 서랍 안에 있어 그것을 찾아 제거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작업을 옮기면서 책상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맞아 라고 확인됐어?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작품의 앞에 그 사내의 심의를 먼저 제시하고 진짜라고 말해주지. 그치? 이 작품도 마찬가지. 이 작품 이런 부분이 작품의 소유상 특징이란 말이야. 가보자. 역시 사내는 나를 불렀다. 왜? 더웠다고? 그러면서 사내는
쥐어준 것은 내가 필름 쪼가리와 필름을 건조할 때 걸어두기 위한 클립 몇 개와 수색 후 필름을 닦을 때 사용하는 스펀지 그리고 필름을 현상할 때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후지제 펜도루 한 통이었다.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모양이죠. 라고. 즉, 이 말이 뭘까? 아까 봤잖아. 이 사람에게 살을 주기 전까지 이 방 뭐였다고?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 썼다고. 그치? 그 방에 남아있는 쓰레기 빨리 치워라 이거지. 가보자. 사는 양손에 가득 담긴 잡다한 물건을 받으며 내게 말했다. 내가 어떤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시들먹한 표정으로 사내의 손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사내는 다시 물었다. 저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 가보자. 저기 보이는 스캐너와 노트북으로 광고용 스틸을 편집하죠. 나름 사진과 관련된 영상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래픽으로 색 보정하고 노광과 콘트라이트 보정하고 사진을 해보셨으니 잘 아시겠네요. 하지만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컴퓨터로 작업한다는 게 원본 사진에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것이니까 즉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이 부분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만들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만들어 이 부분이 바로 뭐겠어? 우리 아까 봤던 작품 주제와 연관되는 부분이야. 그치? 만들어내는 게 직업이죠라고. 그래서 이 자체의 직업을 창피한다고.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구를 만드는 거니까 이 작품 주제가 뭐였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지. 가보자고. 사내가 이사 온 그날 밤 나는 새로 옮긴 지하 암실에서 밤늦도록 작업을 했다. 수제 프린터로 밀착 구일을 하였고 이날 지조각으로 테스트 프린트를 서너 번 하였다. 테스트 프린트를 서너 번까지 한 것은 10여 년 전에 실습할 때 이후 처음이었다. 적절한 도강 시간을 알기 위해 보통 한 번 정도는 하는 테스트를 서너 번이나 반복하면 암실을 그만 나와버렸다. 답답하죠. 그리고 시적거리는 걸음으로 지하 계단을 올라온 나는 바람을 원했다. 그러나 내가 뜸지근하게 내뱉는 호흡 말고는 단 한 점의 바람도 없었다. 밤인데도 폴짝폴짝 튀는 열기에 속옷까지 땀에 절어 펄쩍거렸다. 개들성 배경원제 나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골목길에서 손을 휘휘저 인위적인 바람을 두어 번 만들었다. 이렇게. 자,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후줄근한 더위가 물러나고 또 맞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골목길을 뚱뚱 오가고 있을 때 골목길 안에서 자동차의 하이문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마치 갈라지고 쪼개진 땅속에서 시뻘건 지구액이 뿜어내는 빛처럼 지규법 핫 타오르는 하이빔은 언덕 위에 있던 나를 발견하고는 일순간 멈추었다. 나는 뒤로 물러날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놀랬을 때 그지? 앉았고 하이빔이 꺼지지도 않은 자동차 안에서 내린 누가 나를 일으켰다. 누가? 어머 죄송해요. 언덕이 높아서 미처 못 봤어요.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그러나 얼굴은 볼 수 없다. 왜? 하이빔 때문에 그지? 그녀의 자동차가 던진 카메라 하이빔 때문에 눈앞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빛들이 둥둥 떠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먼지를 털어주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제지했지만 그녀는 내 엉덩이를 한사코 거두고 좋겠다. 가보자. 가만히 있어봐요. 그쪽은 되게 손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쪽은 되게 손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나는 바르작거리며 그녀의 손에서 막 벗어났지만 그녀는 몸에 아쉬운 듯했다. 그때 2층에서 여인을 부르는 사내의 소리가 들렸다. 누구였어? 아까 우리 음식에서 들었던 사람이지? 나와 여인은 동시에 올라가봤고 어렴풋이 새로 이사온 사내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즉 안 나는 누구를? 이 여자를. 그녀가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소리가 들렸고 2층으로 향하는 철제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하이빔이 던진 후유증에 한동안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봐봐. 한동안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없다고? 이 작품 주제에 뭐였을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그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가보자. 빈초산을 너무 섞은 이나지가 기포를 발산하며 타들어가는 것처럼 사물이 온통 점점이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소리는 멀쩡하게 들렸다. 굽 높은 구두로 계단을 밟는 소리가 동굴 속에서 울리는 공명처럼 전해져 왔다. 눈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는 사내와 눈앞에서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 남자의 애인이야. 가보자. 그러고는 몇 번의 입맞춤을 나눈 뒤 문 안에 사각문을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일어나려다 문득 벽에 걸려있는 사진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앉아있던 방의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크기의 사진이 한가득 붙어있다. 아마도 사진을 배웠던 원생들의 졸업작품을 걸어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딜러웨이의 작품이라고 들은 사진이 붙어있었다. 언젠가 사내에게서 들은 야경이라는 작품이었다. 사내가 설명한 것과 똑같았다. 확대경이나 돋보기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네온사인과 칼로 등에는 사내가 설명한 것 같은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담겨 있었다. 이거죠. 좀 전에 이 작품에 이 사내가 역할이 뭐라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맨 초반부에 배웠었지, 그치? 딜러웨이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럼 거기서 이 딜러웨이가 찍었던 이 야경이라는 사람은 이 야경이라는 그림은 그렇지,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그치? 거짓된 모습인 거지. 가보자.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 아래에 있는 이름 때문이었다. 16기기 나는 기수와 함께 명조체로 인쇄되어 있는 이름은 계약서를 쓸 때 보았던 사내의 이름이었고 또한 그 1년 가까이 내가 사내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었다. 가보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오면서 미스김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암실용품을 기증하시겠다고요? 원장이 다시 커피를 주문했지만 나는 사야겠다. 대신 원장이 혹시 딜러웨이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었다. 원장은 겸연쩍은 너털 웃음을 지어보였고 미스김이라고는 여직원이 커피를 갖다 주지 않을 거랬다. 벌써 몇 주째 딜러웨이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딜러웨이에 대해 토론을 하고 나오는 길이죠. 참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저도 딜러웨이에 대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한 수강생으로부터 처음 듣고 알게 되었어요. AFI까지 유학을 다녀와서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저는 당시에 딜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는 척한 거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딜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보았죠. 아는 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혹시 딜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딜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딜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딜러웨이 증후군에 맞았지요. 딜러웨이 증후군이나 하면 이름 붙이면 많아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라고 거짓된 걸 알고 있는데, 그지?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죽였다. 내가 혹시 딜러웨이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었다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딜러웨이 사진 기획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딜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동아파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설만 난무하니까 딜러웨이 사진을 직접 구한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갔는지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야. 왜? 실종하는 사진도 아니니까.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딜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합니다. 딜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딜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모모 광고 보셨죠? 딜러웨이 보고 촬영하는. 당시에 딜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히 한 권을 캡리에서 꺼내주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딜러웨이를 흉내내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 왜? 우리 집에 세네어터 사람이 만나 확인하려고.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서 저를 말한다. 딜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나는 착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하는 딜러웨이 법을 따라해서 뭐 하겠어요. 과학노라 영어만 몰라도. 그날 나는 이 침착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옮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다. 사내의 이름이 또박 박혀 있었고 또 한 사내의 증명사진 아래편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딜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 딜러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치? 이
사내가 델러웨이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보자.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셀 속의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 분명히 같이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앞에 나왔던 얘기는 그치?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라고.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이 중요한 분야에서 이 작품에서 델러웨이는 실존하지 않는데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 얘가 진짜 이 사내가 만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가보자.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 들일 때 델러웨이를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깨달았다. 알았다는 거야. 그치?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2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처럼 만들어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이 사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2층 창가에 있는 사람의 바라보는 창문이 바로 델러웨이 창. 이걸 뭐가 되나? 아까 말했던 델러웨이는 실존하는 그림이 아니라 허구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치? 자, 가보자. 창으로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사내가 창으로 비칠 때 외에는 사내의 모습이 안갈색의 벽에 달려 있어 사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창으로 비친 그림자가 사내라고 단정할 그 무엇도 내게 없었다. 어쩌면 지금 비친 그림자는 사내가 아니라 사내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사내의 여자친구는 창으로 볼 수 없는 안갈색의 벽들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고 계속 말하지.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즉 확인할 수가 없는다. 아까 봤던 것처럼 뭐가 진짜고 뭐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가보자. 아니 어쩌면 사내의 여인이 방 안에 아예 없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어쩌면 창으로 비친 그림자는 사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른다. 도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내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창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든 그림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창문 안에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른다. 계속 뭐 고민하는 거야. 그치? 갈등이 왔어. 창안 쪽에서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실제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내지 그림자 허구라고 허상이라고. 누구? 델러웨이처럼 황혼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 진실이 창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는 아직도 사각의 벽 안에 웅크리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창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실제는 사각의 벽 속에 온전히 있을 뿐이고 창은 다만 진실을 향한 허망한 갈망뿐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델러웨이라고 하는 게 실존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창이라는 것, 즉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를 통해서 잘못 왜곡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야. 가보자. 나는 어지러웠다. 고민대로 가능한 거야. 지구의 위성이 되어 지구주위를 종전하는 것처럼 내 몸이 허공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사내는 왜 델러웨이라는 거짓의 인물을 만들었을까? 사내는 왜 자신의 사진 기술을 이름도 괴기한 델러웨이라는 가상인물의 기술이라고 말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세상은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인 것을.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자, 봐봐. 이 인물이 봐봐 아마추어야. 내가 이런 새로운 기법을 발견했어요 라고 네가 알려주면 넌 아마추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닐 거야. 별로 좋은 기법은 아닐 거라고 인정받지 못할 텐데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거야. 가상의 인물. 그치?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진작가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깔고 그 사람이 이런 기법을 썼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뭐라고 말할 거라고. 즉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사람들의 존경심을 이 델러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했던 거겠지. 그치? 자, 우리 이 작품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가보자. 사내는 이사 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짐만을 가지고 내려왔다. 사내는 계약 기간이었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떠나는 사내에게 악수를 건네고 사내는 유쾌한 표정으로 악수를 했다고 했다. 사내의 동차가 컴퍼스처럼 성회하였고 이에 언디어 언덕을 내려갔다. 순식간에 사내의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격발음 같은 디젤 소리는 골목을 돌지 않았다. 나는 사내에게 델러웨이에 관한 얘기를 정말 지어낸 것인지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하는 마음은 마술사가 숨기는 토끼처럼 이래 사라졌다. 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나는 사내가 떠난 2층을 올려다보았지만 불이 꺼져 있어 그 문제조차 볼 수 없었다. 대신
저 아래에는 사내가 멋지다던 도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탈색시킨 채 하늘에 감실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사내는 아직도 똘똘 뭉쳐 거스 있는 도시로 홀리 사라져갔다. 자, 작품 갖고 말하는 바 무엇인지 알겠습니까?